안녕하세요. 송영우TV의 송영우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1.5배, 2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조금밖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만 신경 쓰면 국민연금을 최대 2배까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은 무조건 손해보는 국민연금 제도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추납제도, 계속가입제도, 연기연금제도, 크레딧제도, 임의가입제도, 반납제도 이런 것들이요. 국민연금 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모르고 계신 분보다 국민연금을 2배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노령연금 수령액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그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입니다. 추납은 추후납부의 약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추납합니다. 추납제도란 것은 실직이나 폐업했을 때 국민연금 못 내는 기간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그 못 낸 기간만큼 내면은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을 늘려주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좋아지겠죠. 추납 방법은요,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납의 효과는 어떤 거냐? 나중에 국민연금액, 노령연금액이 높아진다는 거죠. 노령연금은요, 국민연금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에 타기 때문에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낸 만큼 매년 소득공제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복무 추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하신 분들, 저도 해당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분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군복무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내면은요, 그 기간만큼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령액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추후 납부 제도, 혹시 내가 실직이나 폐업 그리고 군복무 기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좀 더 내고 싶다고 그랬을 때는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59세 12월 31일까지만 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되는 순간부터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5년까지는 더 낼 수가 있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는 내가 내고 싶다 그러면은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 낼 수 있게 하게 한 제도가 계속가입 제도인데요. 내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나중에 수령할 때 더 많이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그러니까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나이가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가입의 효과는 노령연금액이 점점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기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령 시기를 늦추어서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65세부터 안 받고 나는 70세부터 받겠다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면은 연금액이 되게 높아집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시킬 수가 있는데요. 매년 7.2%씩 노령연금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5년을 연기한다 그러면은 정상 수령액의 36%만큼 노령연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 연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런데 5년 연기했다. 그럼 260만 원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높아지죠. 매년 7.2%씩 높아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금 넣는 것보다 한 2배, 3배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금을 넣을 거면은 차라리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청 시기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일 때, 요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크레딧 제도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산 크레딧입니다. 애를 낳으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12개월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요. 둘째 낳으면 또 12개월 늘려주고요. 셋째 이후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입 기간을 12개월, 8개월 늘려주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도 늘려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추납이랑 계속가입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지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애 한 명 나면은 12개월 돈을 안 내도 12개월 낸 것으로 인정해주고, 2명 나면은 또 12개월 늘려주고, 셋째 나면은 또 추가로 18개월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있는데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신 분들이 있죠.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돈 안 내도 국민연금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업 크레딧도 있는데요. 실업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국민연금을 보통 안 내게 되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안 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가 낼 돈의 25%만 내면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2만 5천 원만 내면은 국가에서 7만 5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0만 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것이 실업 크레딧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중간에 실업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실업 크레딧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 희망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 또 무소득 배우자,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낼 의무가 없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을 낼 의무가 있지만은 이렇게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국민연금 내겠다 그러면은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령연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섯 번째, 반납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반납제도라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해서 다시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때가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90년대 말에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직장도 많이 잘리고 소득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연금 낸 거 반환해주는 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해줬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신청해주면은 국민연금 냈던 돈을 다시 반환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반환받은 만큼의 돈하고 은행 이자 정도 수준을 더 합해서 다시 내면은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반납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령연금액도 증가하고 해당 기간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9년도에 만약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반납했다 그러면은 소득대체율이 60%나 됩니다. 근데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제도를 활용한 것도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이 2배 받게 되는 김갑순 씨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순 씨의 현재 상황은 나이는 55세고요. 연금 수령은 65세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만약에 얼마 받는지를 조회해 봤더니 64만 원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애 낳고 10년 정도 이제 집에서 주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소득이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추납제도, 추납부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보험료 안 냈던 거, 국민연금 보험료 안 냈던 것을 냈더니 64만 원 받던 것을 76만 원으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이미 계속가입, 60세 이전까지만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60세부터 5년 동안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했더니
65세 예상 연금 수령액이 96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이분은 또 연기연금을 했습니다. 원래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70세까지로 연기를 했더니 연금 예상 수령액이 무려 13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4만 원에서 131만 원까지 증가했으니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정책 변경, 물가상승률, 재평가율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납이나 이미 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활용하면은 국민연금 금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좀 높이시려면은 이런 추납이나 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 같은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가지 그 국민연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상 수령에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를 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지금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7세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87세 이상 살면은 이렇게 연기연금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만약 87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연기연금은 의미가 없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개발원 경영생명표상 평균 수명을 봤더니 2024년 기준 남자는 86.3세나 됩니다. 꽤 높습니다. 여자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87세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남자가 86세, 여자가 90세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수명 정도로 살 것 같다 그러면은 연기연금 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제가 쓴 책입니다. 최근에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상황을 만드는 방법은 세팅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은 이런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